이젠 자주 국방을 위한 핵개발 선언과 전자권을 돌려받자 경제 보복이 두려워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닌 국방 사업들. 지금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은 경제 보복과 같은 조치.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 미국 자국의 이익 앞에선 동맹도 버리는 나라 우리는 국력이 힘이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가져와야 한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핵개발로 핵무장이 답이다. 최첨단 무기 개발 강국 우주. 개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핵협정 파기하고 핵무장하고 우리가 우수한 기술 가지고 있는데 관습적으로 미국의 노예국 행세하면 안 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만 붙잡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DOE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 설계 FID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위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2주 내로 한국과 수주의 향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주가 돼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분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초당적 의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 간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의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Y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몸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10여 개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 문서를 넘겨줬고 그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1에서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가 되어서야 사기 모두에 대한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원 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 약 7조 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보글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3, 4호기의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적용됐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사는 약 3조 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 터빈은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의 하청을 주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양에 각서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R-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R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중의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R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PR-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레바,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자신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는 하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나비 효과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계자들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오로지 한국의 기업들의 기술력에서 비롯된 결과이지 누가 도와준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앞선 지적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요즘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매번 한미연합,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을 친구라고 하더니 유독 경제 부분에서만 한국의 불리한 국면을 연출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미국 IRA 법안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는 현재 뛰어난 가성비로 미국 국민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미국에서는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힘을 줬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교역 수준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 미국이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IRA 법을 보면 당장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사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된 시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를 견제한다는 모습이 나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올해 1분기 전기차 점유율 순위 게시물과 관련해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순위는 1위 테슬라, 2위 현대 폭스바겐, 4위 포드 순이었는데요. 물론 점유율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75%, 현대차가 9%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현대차의 선전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도 현대차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IRA 법안을 제시한 것이죠. 물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솔직히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은 예외로 적용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결국 현재 미국의 행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예전과 달라졌으며 중국 견제보다도 그냥 자국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악화가 계속되자 동맹국들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반도체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지난 방한 당시 한미 원전 동맹을 맺은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실제 현재 미국이 원전 수주 문제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현재 한국은 폴란드의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앞서 한국 방산을 대거 수입하며 현재 어느 국가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위 가성비가 뛰어난 방산을 폴란드에 대규모 공급했는데 이러한 폴란드의 모습을 본 동유럽의 주변국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부 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한국 방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20일 야로슬라프 나듯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SNS에 사절단 30여 명과 함께 한국행 전세기에 오른 사진을 게재하고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듯 장관은 한국의 방산업체인 KAI의 대표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혀 FA50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이어지자 한국 방산 4강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국들조차 한국 방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안보의 위협에 직면한 유럽국들부터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납기가 빠르고 확실한 한국 방산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의 기업들은 폴란드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을 전기차 배터리 공장 허브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처럼 현재 폴란드와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폴란드에 원전까지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한수원은 지난 4월 사업 제안서를 냈으며 사업자는 이르면 올 연말 선정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8일 폴란드 및 체코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원전 사업 수주전은 한국, 미국, 프랑스 간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여기서 한국과 미국은 어차피 한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는 팀 코러스케어레스케어레이와 US의 합성어 전략을 활용하면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미 원전 동맹도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이익을 나누기는 하지만 미국과 함께 원전을 수주하면 앞으로 입찰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 원전 단독 수주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집트 원전만 보더라도 서방의 제재를 한몸에 받는 러시아의 기업이 수주를 진행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원전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것과 상당히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집트 원전에서 사실상 러시아의 하청으로의 수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 관계자는 한미 원전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서방의 바람대로 러시아 기업이 아닌 서방 세력이 대부분의 원전 수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만약 한국의 단독 수주가 아니라 한미 동맹 수주를 한다면 동등한 입장이 아닌 결국 미국이 우위를 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미국과 공유하고 박수는 미국이 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박수만 미국이 받으면 다행이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극히 일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이집트 원전 수주 당시에도 독자 수주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현재 국내 원전 시장이 워낙 얼었던지라 사실 이마저도 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원전 수주를 통제하기 위해 ECT 2021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 내에 직속 부서를 신설하면서까지 발표해 다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원전을 미국 우선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전기차, 반도체를 자국 위주로 돌리기 이전부터 원전 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원전을 건설할 때 원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갑자기 한미 원전 동맹을 강조하며 원전팀 USA를 운운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잠재 원전 수요국인 폴란드, 체코, 사우디와 한국을 모아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